사법부 외에 다른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의 차서윤입니다. 내부로부터의 독립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독립인가. 오늘은 입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복합적인 반응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5대 사법개혁 법안은 대법관수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법관 수 증원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앞으로 3년간 26명까지 늘리는 안인데요.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데 대법관 수는 1987년 이후 그대로였기 때문에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장과 하급심 판사들은 대법관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재판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편입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전국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에서 각각 위원 1명씩 총 2명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10명 가운데 당연직인 선임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이 직접 위촉하는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이 사실상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이 안이 추진되는 건데 대한변호사협회나 학계 인사들은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법부 내부나 보수 성향의 법조계 인사들은 외부 세력이 사법 인사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셋째, 법관 외부평가제 개편입니다. 국회,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각각 5명씩 총 15명 이내로 법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이 위원회가 판사들의 근무 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방변호사협회 중심으로 법관 평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지만 변호사들의 참여율이 낮고 법원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법부 내부에서는 법관 외부평가제 개편안을 두고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판사들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넷째,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입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1, 2심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깜깜이 재판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법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민감 사건의 내용이 부적절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 도입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기관과 혐의자 측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제도인데요.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죠. 이렇게 5가지의 개편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원장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 추천위 개편, 외부 평가제 등 사법부의 인사와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수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 즉 정치권이 사법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이며 결국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판사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소신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어려워지고 이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개혁안들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권 분립에 관한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이 국민의 뜻에 맞게 운영되도록 법률로 뒷받침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법부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원은 입법부의 견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와 조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견제가 아닌 지배 시도라고 강조하고 있죠. 다음은 사법부 독립에 관한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이 그들만의 성을 쌓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혁안을 통해 내부 권력으로부터 판사를 독립시켜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며 법관이 정치적 압박을 느끼게 되면 공정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박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첨예한 논쟁의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지만 사법부는 그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엘리트주의, 관료화된 조직 문화, 전관예우 논란은 사법부를 국민과 동떨어진 닫힌 성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2025년 4월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 34.7%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사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칼을 빼든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사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서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고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미국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합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소배심으로 나뉘어 사법 절차의 시작과 끝에 시민의 판단이 깊숙이 개입합니다. 또한 연방 판사와 달리 많은 주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직접 선출하거나 임명 시 의회의 엄격한 동의를 받도록 해서 사법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은 참심제를 통해 시민 참여를 구현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중에서 선출된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직업 법관과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문가의 법률적 판단에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적 가치를 더하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역시 형사재판의 근간으로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치안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안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맡으며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법원 서기가 돕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전적으로 이들 시민판사의 몫입니다. 이처럼 각국의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철학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률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 법원에도 내부 자정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죠. 예를 들어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여러 판사가 함께 재판하는 합의부 역시 조직의 관료성 때문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판의 정당성을 높일 판결문 공개 또한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사법부 견제와 내부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의 사법개혁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이 사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방안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로부터의 독립인가, 외부로부터의 독립인가? 이 물음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 제1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더 이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